안녕하세요, 삐용입니다. 잘 지내시고 계신가요? 저는 못 지내고 있습니다. 오랜만에 좀 근황도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고 있는데 피부가 또 뒤집어졌어요. 응급실도 갔다 오고 피부가 너무 뒤집어져서 이제 좀 살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요. 한탄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답답해가지고 아토피 환자들에 대한 말을 좀 하고 싶어서요,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. 제 아토피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오늘은 한번 저의 아토피 인생에 대해서 좀 영상을 찍어 보고 좀 많은 사람들이 제 영상을 통해서 아토피, 중증 아토피라고 해야 되죠, 중증 아토피에 걸린 사람들이 이렇게 좀 힘들게 살고 있구나 라는 걸 좀 조금이나마 좀 알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피부가 그래도 좀 괜찮았어요. 그냥 어린애들 보면은 팔이나 다리나 이렇게 접히는 부위에 아토피 좀 있고, 아니면 얼굴에 좀 여드름 비슷하게 불그스름하게 있고, 뭐 그 정도였었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 제가 약을 좀 잘못 먹었어요. 뭐 한약 비슷한 거를 잘못 먹어서 그때부터 아토피란 지옥에서 살게 되었습니다. 중국인 한의사였는데 얼굴도 기억도 안 나요. 아버지가 모시고 오셨는데 무슨 계란에 가루 약 같은 걸 비벼서 먹으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를 먹었더니 돈도 꽤 많이 준 것 같고, 어쨌든 그거를 먹었더니 피부가 뒤집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. 그래도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는 나았던 게, 물론 그 당시에도 굉장히 힘들었어요. 팔이나 다리에 아토피가 있는 부분이 잤다 일어나면은 온갖 피투성이고 진물투성이고, 오죽 간지러웠으면 제가 손바닥으로 막 때려요, 부위를. 맨정신에, 그것도 피나고 있는데.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죠, 부모님이나. 아니 피나는데 왜 긁냐. 저는 그럼 짜증나는 거죠. 아니 간지러워서 긁는 거다. 간지럽다고, 겁나 간지럽다고, 죽을 것 같다고, 간지러워서 긁는 거라고. 이렇게 부모님이랑도 많이 다퉜던 것 같아요. 그렇게 살다가 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오죽 제가 긁으니까 양 팔이랑 양 다리를 침대 다리에 묶고 잤어요. 긁으면 안 되니까. 그러면 잤다 일어나면은 초등학교 4학년 애기가 얼마나 무섭겠어요. 팔다리는 안 움직이고. 그래서 고래고래 엄마 아빠 부르면 엄마 아빠가 와서 풀어주고, 그렇게 초등학교 시절을 지냈습니다. 병원도 가봤죠. 병원에 갔는데 그 당시에는 스테로이드제를 주로 처방을 해주던 때였어요. 지금은 사이플렌도 나오고 이것저것 좋은 약
부작용이 좀 덜한 약들이 많이 나와서 그나마 부작용 없이 아토피 치료를 할 수 있는데, 그 당시에는 거의 스테로이드를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웃긴 게 그 부작용 센 약을 먹어도 크게 호전은 없었어요. 그래서 그냥 살았던 것 같아요. 매일 밤마다 긁고 피 터지고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. 안 해본 것도 없어요. 숯도 발라보고 여수에 있는 병원도 찾아가보고 뭐 이런저런 거 엄청 많이 해봤어요. 그래도 완화가 안 됐어요. 다리에는 항상 붕대를 감고 다녔어요. 팔이랑 맨날 피가 나가지고. 그래 애들이 맨날 롱리라고 놀렸어요. 롱리. 각반 차고 다닌다고. 하여튼 아토피 때문에 왕따도 좀 많이 당하고 그렇게 초등학교 시절을 지냈어요. 중학교 때도 마찬가지였고, 중학교 1학년 때는 정말 왕따를 심하게 당했어요. 아토피도 아토피고, 그때 학교를 다니던 애들이 인성이 좀 쓰레기였어요. 초등학교 1학년 때. 그래서 매일 맞고, 거의 발작 일어날 정도로 맞고, 애들한테. 선생이란 작자는 네가 왕따를 당하는 이유는 네한테 이유가 있다. 잘 생각해봐라. 이딴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아니 시발, 왕따를 당하고 애들이 때리고 있으면 당연히 때리는 사람이 잘못 아닙니까? 그거를 내 잘못이래. 막 몸에 피멍도 막 들고 해도 그냥 내 잘못이래요, 선생이. 중학교 1학년 때 선생이. 지금 생각하면 겁나 열받아요. 14살밖에 안 됐을 텐데 그 고통을 다 참고 살아왔던 게. 그래도 중학교 2학년 이제 지나가니까 애들은 좀 덜 놀리더라고요. 아토피로 머리가 좀 컸나 봐요. 그래서 왕따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는 끝났는데 아토피는 계속 있었죠. 그래서 그냥 그때부터는 그러려니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. 이 아토피는 그냥 갖고 가야 되는 거다 하고 그냥 밤마다 긁고 아침에 약 바르고 약 먹고 그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. 그렇게 지내다가 고등학교가 됐어요. 고등학생 때는 그래도 친구들이 저를 잘 대해줘서 학교 생활도 나름 재밌게 하고, 학교 끝나면 친구들이랑 PC방도 가고 노래방도 가고 하면서 교우 생활은 잘 지냈던 것 같아요. 물론 아토피는 그대로였죠. 그렇게 지내다가 고3이 됐어요. 고3이 되니까 스테로이드제에 대한 부작용이 생기더라고요. 조금씩. 백내장도 오고 이것저것 좀 스테로이드제에 대한 부작용이 많이 생겼어요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약을 끊었죠. 근데 제가 멍청했던 게, 지금 인터넷에 찾아보면은 탈스테로이드제라고 해서 스테로이드제에서 벗어나는 그런 블로그나 유튜브나 그런 게 되게 많았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없었어요. 저는 그냥 끊었어요.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, 꾹 눌러져 있던 아토피들이 전신으로 미친 듯이 나오기 시작했어요. 미친 듯이. 이게 20살 때였어요. 잤다 일어나면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피범벅이고
입도 못 벌려서 밥도 못 먹었어요. 밥도 물에 말아서 먹고 그렇게 지냈어요. TV도 못 봐요. TV도 팔이 안 움직이니까 리모컨을 돌릴 수가 없어요. 그래서 그냥 무한도전 틀어놓고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, 그 당시에는 이제 계속 이어지는 그런 게 있으니까 무한도전만 하루 종일 멍하니 봤던 것 같아요. 그렇게 쭉 보다가 그렇게 살았어요. 사람이 사는 게 아니죠, 그게. 방에는 진물 냄새에 피 냄새에 그랬었던 것 같아요. 너무 심해지면 어쩔 수 없이 병원 가서 또 스테로이드제 맞고, 그럼 피부 또 깨끗해지고. 근데 스테로이드제를 계속 먹고 바를 순 없으니까 또 끊고, 그럼 다시 심해지고. 심해지고라고 제가 말을 표현을 하는데, 심해지는 게 아니라 거의 사람을 죽일 듯이 심해져요. 그렇게 살았어요. 4, 5년을, 3, 4년을. 근데 웃긴 게 이제 그 와중에 이제 왼쪽 눈도 실명되고, 그 와중에 그래도 조금 나아서 직장도 좀 가져보고 사람들도 좀 만나보고 했는데, 이게 짜증이 나는 게, 이 아토피라는 병이 나은 것 같은데 또 뒤집어져요. 나은 것 같은데 또 뒤집어져요. 그게 계속 반복이 돼요. 그래서 친구들이랑 약속을 잘 못 잡아요. 그 약속 잡은 날 내 피부가 어떤 상태일지 모르니까 약속을 못 잡아요. 직장도 다니다가 금방 그만두게 돼요. 피부가 뒤집어지니까.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뒤집어지니까. 그렇게 살았어요. 문제는 그게 아직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. 간혹 몇몇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너무 짜증나요. 팔다리 없고 눈도 아예 안 보이고 그런 사람들도 열심히 사는데 너는 그렇지 않잖아. 근데 왜 집에만 있니? 솔직히 말해서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지만 차라리 팔다리 없고 눈은 모르겠어요. 팔다리 없는 게 나은 것 같아요. 저는 일상생활은 가능하잖아요. 진짜 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좀 너무 살고 싶은 의욕 자체가 좀 많이 사라졌어요. 나이가 32인데 이제 엄마 아빠 나이도 60이 넘었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. 유튜브를 하고 싶어도 피부가 뒤집어지면 유튜브도 못하게 돼요. 팔도 못 움직이고 걸어 다니질 못해요. 피부가 뒤집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. 피부가 뒤집어지면.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. 희망적인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살다 보니까 희망보다는 불행이 더 큰 것 같아요.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겠어요. 솔직히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제가
집이 뭐 찢어지게 가난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엄청 부자도 아니고 이놈의 아토피 때문에 진짜 사람 인생 하나 날아가는 건가 싶기도 하고. 요즘 신약이 나왔다고 해서 4개월 동안 제가 그것도 큰 병원에 가야 신약도 맞을 수 있어서 작은 병원을 다녔었는데 큰 병원에 가니까 그것도 4개월 동안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어야 된대요. 그래서 4개월 동안은 그 큰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4개월 뒤에 신약을 한번 맞아볼 생각입니다. 그게 제발 저한테 좀 잘 맞았으면 좋겠어요. 너무 답답해서 주변에 이렇게 얘기할 사람도 없고 부모님한테도 이야기 못하겠고 그냥 유튜브에 떠벌떠벌 거려봤습니다. 참고로 저는 절대 죽진 않을 거예요. 살긴 살 건데 뭔가 돌파구를 좀 찾아야 돼요. 어쨌든 너무 오랜만에 영상 올리는데 안 좋은 얘기만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서 죄송하고 다음번에는 조금 더 희망찬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